자, 정석 워크북을 먼저 봅시다. 자, 워크북 펴보십시오. 자, 워크북에 80쪽이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복습을 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절대 부동식 증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직접 증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들. 그래서 대우명제, 귀류법, 귀납법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 귀류법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번호 부를 테니까 요건 좀 내가 같이 봐야겠다는 거는 손 들어주십시오. 자, 1번 괜찮나요? 2번 3번 자, 요건 체크. 그 다음 4번 자, 3번 하나.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쪽 유형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귀류법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였어? 역을 이제 참이라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찾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이런 상태죠. 다음은 n이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맞으니까 되긴 했을 건데 뭐 여러분들 좀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루트 3이야.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루트 8이야.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루트 15야. 뭐 얼추 몇 개 집어넣어봤을 때는 무리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사실 이게 완전히 빈칸으로서 하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써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빈칸 채우기 형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윗줄과 아랫줄을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는 가정을 했고 요거 우리가 하던 형태죠. 루트 2, 루트 3 같은 거 하려면 P분의 Q다. 근데 PQ가 서로소다라는 게 되게 포인트였고요. 자, 이 자연수를 놓을 수 있다.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해서 정리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가에 들어가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냥 n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P는 Q제곱의 약수이고 PQ는 서로소인 약수이다. 자, 요 말 맞습니까? 지금 Q제곱이 뭔가에 대한 곱형태로 된다라고 쳤을 때 얘가 P제곱 따로, 요거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여기서 일부인 P는 얘에 대한 약수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N제곱은 뭐라고 할 수가 있냐? N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냐? 잠깐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밑에 또 보면은 여기 n에 대한 식은 나왔고요. GQ죠. 그럼 여기는 Q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P는 Q제곱의 약수이다. P는 Q제곱의 약수. n제곱 빼기 1이 is the Q. P는 Q제곱의 약수이다. 벌써 이게 말이 안 되네. 잠시만, 그러면은 n제곱 빼기 1이니까 n제곱 자, 오케이. 봐봐. 지금 보시면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여기 n제곱 빼기 1이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도 뭐 이런 식이 여기 이런 식이겠죠. 자, 그런데 P
P하고 Q하고 지금 뭐라 했죠? 서로 소다라고 했죠? 서로 소라고 하면은 서로 공통인 부분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P는 Q 제곱의 약수이다. 그러면 그 약수 중에서는 1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N 제곱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1 플러스 Q 제곱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기다가 쓱 집어넣으면은 그냥 뭐가 돼요? Q제곱은 Q제곱이다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P에 대한 값이 뭐 1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공통이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냐면요. N 제곱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Q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Q 플러스 1의 제곱은 N제곱 플러스 다이므로. 그럼 이건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은 우리가 저렇게 썼을 때 Q 플러스 1의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Q 제곱 플러스 자 이거 2Q 플러스 1이죠? 근데 요게 N 제곱 플러스 다이므로 라고 했는데 N 그러니까 나를 구해야지 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겠네요. 여기서 Q 제곱하고 1이다라는 것만큼 N 제곱인 거니까 요 부분은 2Q가 남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써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미 성립하고 QN은 자연수이고 이것이 성립한다. 이는 N이 자연수라는 것의 모순이다. 자, 이런 과정으로서 보이겠다라는 거네요. N제곱 플러스 Q제곱.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잘 봐봐. 이게 결국 최종적인 논리는 이 중간 과정 이렇거든요. 최종적인 결과는 이래요. 우리가 이제 n제곱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 서로소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q제곱이 됐었어야지만 돼. 얘랑 얘랑은 엮일 수 없어. 그러면 얘는 거의 강제적으로 1 곱하기 q제곱에 얘는 1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너 다 해. 1 플러스 q제곱을 해. 그래서 n제곱은 1 플러스 q제곱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n제곱이 1 플러스 q제곱이면 n은 뭐보다는 커야 돼? 자, n은 1q제곱보다는 큰 건 맞아요? 얘가 q제곱 더하기 1이면 q제곱 더하기 1은 q제곱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제 q1 플러스 q제곱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는 q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은 게 맞죠? 얘는 지금 q제곱 더하기 2q만큼이 더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얘에 대한 값은 이거라는 거는 이거보단 크고 이거보단 작다라는 말인데 이 사이에 이 n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자연수였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얘를 만족시킨다라는 거는 제곱 띄버리면은 어떠한 의미의 그 자연수인 q보다는 크면서 그 q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건데 그렇게 1 차이만큼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있어요? 3과 4 사이에 자연수 있어요?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나다 채워줄 수가 있고 채우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떤 결론으로서 나오지는 건지를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에 대한 거 n제곱 빼기 1했으니까 얘에 대한 값은 3 빼기 1에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에 대한 건 2q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5.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 1 집어넣으면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말 이해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돼요? 지울도 될까요?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규律법으로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죠? 그 부분 뒤쪽만 나왔죠. 자,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게 나오게 될 거죠. 이제 정석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여기도 일부 숙제 과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어디를 펴시냐? 페이지 139쪽 먼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9쪽. 자, 거기 유제가 있죠? 유제. 자, 혹시 예제나 유제류에서 여러분들 그 숙제를 풀었을 때 이거 좀 잘 안 됐다는 거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139페이지 예제 유제에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잘 됐습니까? 증명? 괜찮았어요? 자, 140페이지. 자, 유제 8-23까지. 여기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여기 증명 괜찮았어요? 잘했네요. 비둘기 집. 자, 그래서 여기 8-4, 5, 6 중에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좀 특정적으로 요 유형을 너가 아냐, 그러니까 비둘기집 원리에 의하여 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도를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143쪽으로 오실게요. 오늘은 요거를 싹 끝냅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저번에 사회적 얘기는 했죠.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PQ에 대한 대소 판정부터 나오죠.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또는 두 식에 대해서 결국 값으로서 이제 나올 수 있을 때 누가 더 크냐 작냐를 판단하는 방법들. 내가 뻔히 숫자로 나와 있으면 누가 더 크다라는 게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막 루트로 껴있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소 판정을 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 한쪽을 빼봤을 때에 대해서 0보다 크냐 작냐. 양쪽을 제곱해보는 거, 나눠보는 거. 나눴을 때는 이제 1이라는 걸 기준으로 분모가 크냐 분자가 크냐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써서 대소 비교하면 뒤에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뭐 예제 같은 거 풀면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부등식 맞냐? 맞아. 왜?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어떤 실수 x라도 항상 성립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완전제곱꼴로 되어지는 것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완전제곱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또는 완전제곱꼴로 만들어내서 그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들을 활용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요 산술기하 조합평균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 실제 학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명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고등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넘겨서 인수분. 자, 넘겨요. 자, 이걸 넘겼다 그러면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이거 완전 제곱을 할 수 있잖아요.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 자, 그런데 여기서 A 빼기 B의 제곱이 0보다 커 나왔고 B 빼기 C의 제곱은 0보다 커 나왔고 C 빼기 A 제곱은 0보다 커 나갔다. 자, 이므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맞다. 자, 이 과정 어때? 몇 점 줄 수 있어? 10점 만점에? 10점이야? ABC 조건. ABC 조건? 좋습니다. ABC다라는 조건은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원래 문제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서술형 형태라고 했을 땐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자, 이런 말들을 붙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걸 안 붙였다고 해서 이런 걸 감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냐? 이거 지금 감점이에요. 여기가 감점이야. 요거 떼야 돼요. 요거 빼야 돼. 이것도 빼야 돼. 꼭. 왜냐면 여러분들 이것을 보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럼 이거를 넘겨준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넘겨놓고 나서 이거 부등호를 붙여버리면 무슨 얘기가 돼? 내가 이게 성립하는지에 대해 증명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이게 이미 이렇게 된다라고 믿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로 가는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 막상 풀어봤더니 이렇게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 부분을 절대 붙이면 안 돼요. 이 부분 붙이면 안 돼.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써놓고 이걸 넘겨서 이게 성립한다. 이런 과정까지 거쳐야 됩니다. 이 부등호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아껴둬야 한다는 거예요. 증명이다 보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한다. 이 부등호를 미리 붙이면 안 돼에 대한 얘기도 했고 결국 얘도 이제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용해서 증명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세제곱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서 공식 외우라고 했던 거 이런 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 좀 쳐주십시오. 저 3번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대소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소 관계를 찾거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류의 문제 있죠. 자, 대소관계 또는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로서는 많이 봤던 게 뭐라고요? 뭐 지금까지는 솔직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꼭지점 찾는 게 대부분이었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이 산술기와 조합 평균이라는 것들을 이용하면 대소관계를 찾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줄 건데요. 이러한 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자, 전제가 있어. A, B는 당연히 실수 A, B인데 0보다 큰 두 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쓸게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 평균이죠. 평균. 이렇게 이제 덧셈에 대한 평균 내는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상태로서의 A, B 이렇게 써주는 걸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할 겁니다. 기하평균. 그 다음에 사실 저 맨 마지막 거는 더한 다음에 갑자기 2배 됐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조화 수열이 안 됐구나. 그 역수의 평균의 역수예요. 뭐라고?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봐봐. 역수는 이거죠. 이거의 평균 이거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예요? 2AB분의 A 플러스 B죠. 그거를 또 역수치 한다.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세 가지를 이렇게 하기로 해서 약속을 해놨는데 얘네의 대소관계는 항상 이렇게 되고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녀석의 관계에 있어서.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볼 거고 언제는 어떻게 쓸 수 있는가인데요. 자 만약에 이 앞쪽 같으면 어떻게 증명하냐. 역시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내가 한번 입증해봐 라고 했을 때 자 이걸 넘겨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은 그냥 내가 편하게 보여준 이래요. 이 상태에서 넘겼어. 내가 이걸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부등호 미리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있는 상태로서 그냥 확인만 해준다면요. 이렇게 넘겼어. 양쪽 제곱했어. 자 이거 제곱이고 4배 AB야. 근데 이거 쭈르륵 풀어주면은 여기 2AB는 여기 4AB가 넘기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 A 빼기 B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 위에 부등호에 대한 방향과 이 부등호식 자체는 성립하는 게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 오른쪽에 대한 부분도 똑같아요. 이걸 일로 보내. 그 다음에 양쪽을 제곱해. 그러니까 루트가 가급적 없는 입장으로서 풀어가다 가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증명하세요로서 간다고 하면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써놨던 거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중에 뭔가를 활용해서 푸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이려고 한다면 뭐 써주시면 돼요? 제곱을 해보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제곱 자 그래서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루트 AB의 제곱이니까 그냥 AB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통분을 했어. 자 이런 식으로 거쳐준 다음에 4에 이거 알고 봤더니 A 빼기 B의 제곱이야. 근데 이게 양수분의 제곱이야. 그래서 0보다 커났다. 따라서 이제 얘도 이렇게 됐었어야 돼. 그래서 넘길 거야. 그리고 원래 원본까지 돌아간다면은 그래서 이게 이쪽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원래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증명이 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 야무지게 보였어 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감점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했으니까
요 뒷부분에 대한 증명 정도는 직접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산술 얘를 이제 우리가 산술 자 산술기하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이 산술기하를 주로 씁니다. 이쪽까지만. 조합 평균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내라면 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되어진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질문할게요. 자 x가 0보다 크다. 이랬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자 몇이야? 자 x에다 뭐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볼 수 있죠. 0.1, 뭐 2분의 1, 2, 3, 4, 뭐 100 다 넣어볼 수 있습니다. 뭐 넣었을 때 최소값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래 배웠던 걸로만으로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이건 통분한다고 쳐도 x분의 x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차함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수꼴이 나옵니다.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거를 x의 값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위의 값이 커져. 그럼 또 줄이면 줄일수록 이 분모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얘도 같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얘랑 얽혀 있으니까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서로 무슨 관계있죠? 역수관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로서에 대한 부분은 산술기하라는 거를 이용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술기하가 뭐였어요? 이 둘을 더한 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 봐봐. 참고로 이 둘만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 이렇게 바꿔서도 많이 씁니다. 어차피 20과 20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둘에 대한 합은 어떠해야 돼?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2 루트 AB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약분이 된다. 그럼 이 약분됐을 때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2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얘에 대한 값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소값은 몇이 같다? 1이 맞다가 되는 겁니다. 1.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최소값을 물어봤어. 최대값은 없죠? 최대값은 무한대니까. 그러면 언제 그 최소값을 가져?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언제 최소값을 가지냐라는 건 잘 봐봐. x 플러스 x분의 1이 이렇게 2가 진짜 되도록 했을 때의 그때 x는 뭐야? 정도의 질문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 그러면 x들을 또 다 곱해서요 이쪽으로 넘겨가지고요 그런 걸 진짜 만족시키는 x를 찾아요. 이렇게 매번 하려면 어때? 힘들어. 자 뭔 말이냐면 넘기면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2가 될 수 있도록 하는 x의 값은 몇이었다? 1이 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매번 진짜 이거 는 2였어 그럼 그걸 만족하는 데서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등호 사실 이 최소값이다라는 건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자 보세요.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최소값이라고 하면 이쪽은 등호가 붙잖아? 그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랑 B가 어떨 때?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A, B가 똑같아. 즉, 둘 다 A라고 쳐봐. A 더하기 A, 2A죠? 여기 A, B 둘 다 A, A야? 그러면 루트 바뀌어서 그냥 2A죠. 그래서 A랑 B라는 두 값이 똑같을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최소값이든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산수식에를 써줘. 그리고 몇이라고 나왔어. 하지만 이렇게 될 때가 언제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이 둘에 대한 그 덩어리 값들이 서로 같을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x 플러스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자 참고로 이렇게 그냥 내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돼버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어떠한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산술기하라는 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양수로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1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리고 가로도 붙여놓을게. 쌤이 이거 산술기하 쓴다고 했지? 이거 2차함수 최대 최소 못 풀지?
이거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해가지고 삑삑 했어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최소값은 크거나 얘 최소값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등호일 때죠. 선생님 얘 최소값이요? 2 루트 x 빼기 1은 x 플러스 1이야. 맞아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고정적인 값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2라는 건 x에다 1 넣든 2 넣든 뭐 몇을 넣든 항상 이 2라는 값이 과연 가장 최소인 값이 돼야 돼. 그런데 얘에 대한 값은 이렇게 써버리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5일 때에 따라서 x 값이 매번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거에 말이 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라는 거는 뭘 구할 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는 게 맞아. 그리고 기본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등호가 성립되어지는 게 맞아. 그리고 그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 이 두 개의 요소가 서로 똑같을 때가 맞아. 그런데 자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써줄게요. 이거는 책에는 없지만 잘 봐. 지금 우리가 이거 먼저 했죠.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이쪽이거든요. 이쪽. 왜냐면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대한 값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에 대한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상태죠. 여기 자리는 이 둘에 대한 곱이 들어가는 자리야. 그래서 최소값일 때는 곱이 일정해야 돼. 최대값을 물으면 반대입니다. 이쪽에 대한 부분이 얘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죠. 그럼 최대는 얘랑 똑같을 때란 말이야. 그럼 얘라는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합이에요. 합. 그래서 합이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곱이 일정할 수 있는 건 서로 역수관계일 때가 곱이 일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수관계를 찾아주라는 거고 역수관계가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산술기였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자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얘랑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씩 썼을 때는 이거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얘 지금 x에 이 서로 역수관계처럼 보였지만 역수관계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강제적으로 역수관계로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죠. 얘를 x 플러스 1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이쪽을 x 빼기로 바꿔버리면 좋겠어. 그러면은 곱하면 역수관계가 되잖아. 근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 이 분모에 내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이거 그냥 하지 말고 너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뿌려주냐? 자 이렇게 하되 야 너 왜 내 거 어디 갔어?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뒤에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의 얘의 뭐를 구하면 돼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최소값 구한 거에다가 1을 더한 게 실제 최소값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만 자 얘는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뾱뾱을 할 때 이 뾱뾱에 대한 거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 둘에 대한 곱에 대한 부분이 뭐가 돼? 둘이 서로 딱 명확한 역수관계가 되어지니까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뒤에 2는 따로 써주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역수관계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역수관계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최소값이 2고 거기에 덧붙여서 2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얘의 최소값은 몇이 맞아? 4가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고 언제 그렇게 되라고 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산술계를 쓴 건 이쪽 덩어리하고 이쪽 덩어리인 거죠? 이 둘이 어떠할 때? 단 동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일 때? 이 두 덩어리가 서로 똑같을 때 즉 x 빼기라고 x 빼기 1분의 1이 똑같을 때야. 그럼 이거 넘겨주면 x 빼기 1의 제곱이 1일 때죠? x 빼기 1의 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은 x가 2가 됐거나 0이 되는 건데 이미 전제가 x가 1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2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결론까지 나온 거야? 자 다음 문제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하세요. 이게 이제 이 산술기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x는 몇일 때? 지금 해봤지만 2일 때 최소값 몇?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술기하를 얘기를 했고
사실 여러분들이 촉각기라는데 아직 오늘 좀 인원이 많지가 않고 쌤이 그러면 요거를 해서 맞춘 사람 진짜 뭐 한 2, 3만 원짜리 기프티콘 주고 싶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건 조금 익숙해지면 한번 쌤 미션 이건 내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모든 학년들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내는 학생이 아주 가끔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내보고 싶은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산술기하 평균, 조합 평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요걸 쓰고 싶어 하고 등호 성립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차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얘 같은 경우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항상 0보다 크대요. 이거는 원래 이랬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돼야지만 될 조건이 뭐야 라는 거죠. 만약에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거면 우리가 뭘 써주자라는 거야? 판별식 쪽을 쓰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든지 0일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붕 떠 있어야 돼. 0보다 붕 떠 있다라는 건 이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근이 없는 거야. 그럼 근이 없다라는 건 판별식은 0보다 작다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항상 0보다 크다는 말 자체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거니까 이런 형태도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 할 수는 있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평균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여기 이렇게 좀 증명적인 부분들 나왔는데 증명 자체는 그냥 뭐 한다 했어? 사실상 이 부등호가 있는 상태에서 제곱을 하거나 넘기거나 해가지고 항상 이 제곱꼴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를 보일 수 있으면 돼. 다만 만약에 이게 시험으로 출제했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부등호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부등호가 없는 채로 쭉 갔는데 결과물이 제곱꼴이라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원래 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넘긴 게 이게 맞아. 이렇게 가야지 제대로 된 증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말한 거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넘어가야 해요. 이쪽까지 넘어가야 되고, 잠깐만요. 이쪽까지 넘어가야 되고, 자, 여기죠, 여기. 여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봐. 자, 1번. 페이지는 146.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A, B가 0보다 크고 A 플러스 B는 1이에요. 라지 A가 이것이고 라지 B는 이것 1대 A 플러스 B, A, B와 X와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구랑 누구? 이 둘에 대한 것과 X, Y라는 값. X, Y는 여기 껴있는 상태죠. 자,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작아요? 또는 누가 어때요? 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놈에 대해서 어떤 대소, 크기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 했죠?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떤 건 뻔히 보이지만 어떤 거는 어느 정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공부한 방법 세 가지였잖아. 한쪽에서 한쪽을 빼보는 방식이 있었죠. 한쪽에서, 그러니까 양쪽을 각각 제곱을 해서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나눠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자, 힌트를 주면 이래요. 이거 제곱라는 사항은 보통 루트가 있을 때야. 왜냐면 루트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루트를 없애낼 때에 주로 합니다. 자, 나눠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눴을 때에 뭔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빼기를 좀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A, B라는 거에서 이 X, Y라는 거를 뺀 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 빼보면 어떻게 되죠? 이 둘에 대해서 곱을 써봐야겠네요. 자, 이거랑 자, 이렇게 썼어. 그리고 이건 뒤에 붙여놨어. 자, 이거 쭉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풀어주시면은 AB의 X제곱 집 A제곱의 XY 자, 집 B제곱의 XY 집 AB XY 자,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잘못 썼다. 여기 마지막에 AB의 Y제곱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조금 묶어냅시다. X 잠깐만요. 이거 여기까지 붙어야 되죠? XY, XY가 있으니까
에다가 여기까지 붙여 주면 제대로 썼죠? 헷갈려라. a, b, x제곱 xy, b제곱 xy a, b, y제곱 제대로 썼죠? 자, 이런 식으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보다 어떻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나요?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이거 제곱이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얘만 확인하면 되겠네. 얘도 어차피 0보다 크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오케이. 자 이렇게 써줄게요. 자 여기서는 이것이고 이건 이것이다 쭉 내려왔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써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좀 슬쩍 변형을 하는데 힌트는 요 a 플러스 b가 1이다라고 이랬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거고 이거 내려오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써주고 마이너스 1 쓰고 xy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자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넣었어. 근데 1 날라가 그러면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2ab의 xy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나서 이것도 묶어주려고 봤더니 ab로 또 묶을 수 있네. 묶어놨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가 됐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는 뭐예요? x 빼기 y의 제곱까지 쓸 수 있네. 아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x 빼기 y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애초에 여기서도 이렇게 됐었어. 얘죠? 이렇게 됐었어야 해. 그러니까 a, b라는 것이 x, y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애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제 a, b는 각각 0보다 크지만 x 빼기 y 지금 x, y가 서로 다르다는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이건 0까지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1번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결국 그 마지막 엔딩은 제곱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되십니까?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지울게. 근데 이거 직접 증명론이니까 해보는 게 좋겠죠. 자 2번 보시면 자 PQ 0보다 커면 P 플러스 Q 1이야. 여기서 써봤으니까 얘도 P 플러스 Q를 따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끄집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fx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주 그냥 사람 골 때리게 만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A랑 B의 대소 비교야 쭉 나왔어. 이 둘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한쪽을 빼보거나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제곱을 지금 루트 있는 거 없어.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나눠야 되면 나누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을 약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빼볼게요. 즉 A에서 B를 빼보겠습니다. A에서 B를 뺐다는 거는 P에 Q에 에서 자 얘를 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써야죠. 어떻게? 자 지금 문제에서 fx를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p배를 해주시면은 px제곱 플러스 pax 플러스 pb 더하기 qy제곱 플러스 qay 플러스 b까지 qb 써놓고요. 이게 지금 내려왔죠? 자, 마이너스 이번에 이걸 자리를 통째로 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px 플러스 q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죠? 자 px 플러스 qy 플러스 b 해서 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도 쫙 다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을 여기서 내가 미리 좀 스포를 할게. 이거를 결국 열심히 쫙 풀어서 어떤 꼴로 만들고자 해야 돼? 여러분들은
뭔가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 이런 꼴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얘도 알고 봤더니 이런 식이 되어질 거야. 이런 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알면 좀 낫죠. 이게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뭐 해줘야 되냐? 여기서 그 문제는 이 중간 과정을 여기까지 도착되어지도록 잘 엮어낼 수 있냐, 정리를 해줄 수 있냐, 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쓰냐?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어차피 이 과정을 내가 보일 건데 이거 다 전개 다 해야 되고 적당히 묶어내는 거 묶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 어차피 그냥 식 정리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보여줄게요. 자 이거 선생님 써놨고 이거 써놨죠? 이거야 이거 삑이야.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얘 지금 보면 쭉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 전개한 것까지 이 중간 과정 없이 그냥 싹 정리해서 얘가 깔끔하게 써놨습니다. 그쵸? 다만 깔끔하게 써놓을 때 좀 특징을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P의 X제곱, Q Y제곱, 그 다음에 P제곱 X제곱, Q제곱 Y제곱, XY, 그리고 나머지를 뒷부분 이렇게 나름의 어떤 정리를 했죠. 완전히는 아니어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X제곱에 대한 걸로 묶어내는 거, Y제곱으로 묶어내는 거, 그리고 나머지 PQ, XY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었던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날려버렸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결국 어떻다? 자, P나 1 빼기 P가 뭐였죠? 문제에서? 자, 봐봐. 잘 보세요. P 0보다 컸어. 자, 이거 쓱 넘기면 1 빼기 P거든? 근데 1 빼기 P가 뭐랑 똑같아? Q랑 똑같죠? 근데 Q도 0보다 어떻다 했어? 크다라고 했어. 그래서 동산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거 0보다 커요? 이거 0보다 커요? 자 얼른 오세요. 자 x제곱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q 0보다 커요? 1 빼기 q 0보다 커요? y제곱 0보다 크거나 같죠? pq 0보다 둘 다 커요? x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완전적 걸로 여기까지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해야 되구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거 다시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쟤는 항상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아. 근데 여기 이제 좀 센스 있게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 둘이 어떨 때?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 자체가 이런 거 등호가 성립하는 것 자체가 이 둘이 똑같을 때 0이 될 때죠. 그래서 x, y랑 같을 때 이런 말까지 붙인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간 과정을 선생님이 썼다면요 저런 식으로 쭉 썼겠죠. 근데 그냥 사실상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 목적지가 이렇게 되는 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지금 146페이지 얘기를 하고 147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5번 다음 부동식을 증명하세요. 자, 얘도 지금 보시면요 뭔가 귀찮스러운 게 나왔죠. A, B가 쓸 수 있는데 얘는 절대값들이 덕지덕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네들을 증명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세 개를 동시적으로 증명을 하기보다는 둘씩 쪼개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질문. 자, 실수들에 대해서 얘가 이게 맞아? 확실해? 아무거나 넣었어? 뭐 1, 2, 2, 3 넣었어? 등호로 성립하네? 뭐 3하고 빼기, 뭐 2하고 마이너스 7 넣었어? 둘 다 성립하네. 근데 이거를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아까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뭐라 했죠? 한쪽과 한쪽을 이렇게 빼보는 증명 방법이 있었죠? 또는 한쪽과 한쪽을 제곱제곱을 해보는 방법, 나눠보는 방법이 있었어요. 확실한 건 이걸 나눠서 증명하기가 쉬울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빼볼 건데 그냥 빼면 또 절대값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잘 봐봐. 이 영역을 라지 A라고 잠깐 잡아줄게. 이 영역을 라지 B라고 잡을게. 그럼 나의 방식은 뭐다? 나는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 제곱을 한 다음에 뺀 거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할 거야. 만약에, 봐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결국 이게 원래 말하고 싶은 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말이고 a는 그래서 b보다 컸었어야 돼 라는 식이겠죠. 그쵸? 물론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는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a제곱 빼기 b제곱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를 봤더니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을 ab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합쳐서 써도 되고요. 자, 그리고 빼기 이거 제곱해서 이거는 그냥 제곱을 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싹싹싹싹 날라가요. 그럼 남는 거 떨어진 게 뭐냐? 2배의 절대값의 ab 마이너스 그냥 ab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좀 할게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는 항상 어떠한 게 맞아? 항상 어떤 게 맞아? 당연히 이쪽이 얘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A, B라는 게 양수일 때는 양수에서 양수 자기 자신 그대로 빼서는 0일 거고 이 안쪽에는 A, B가 음수일 때는 얘는 양수로 바뀌었는데 얘는 음수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거꾸로 말했네. 맞죠? 빼기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보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써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일로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와서 이렇게 쓰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넘겨주고 나서 자 여기까지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성립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건데 애초에 여러분들 절대값들이기 때문에 A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들 이거는 양수이거나 0이니까 이건 날려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성립해야 되고 따라서 A는 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참이 맞아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 있죠? 이 뒤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면 된다? 역시나 대소 비교를 통해서 보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자 이거 시험이 왔으니까 선생님 물어볼게. 이거를 선생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 괜찮아요? 절대값의 A 플러스 B가 절대값 안쪽에 A 자, 빼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걸 볼 때 뭐 하고 싶어? 절대값이 내가 걸리적거려. 루트라든지 절대값 나오면 그걸 좀 없애줄 수 있는 방법 범위를 있는 게 나눌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제곱해보는 건 좀 괜찮지 않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곱을 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어차피 절대값에 제곱을 했으니까 이제 절대값 떼버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곱해주시면은 이거의 제곱 맞는데 어차피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맞죠? 지금 이렇게 넘어도 괜찮. 맞아요. 잠깐 뭔가 순간 헷갈렸어.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근데 봐봐라. 이렇게 썼어. 없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절대값이 있는 상태긴 한데 이렇게 돼버렸죠? 이거 뭐 그러면은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냐면 A, B가 양수면은 이게 항상 성립하고 음수다라고 한다면 이쪽과 이쪽은 얘가 비록 절대값에 의해서 양수가 되었지만 얘 때문에 다시 또 빼게 될 거야. 부호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거 맞아 틀려? 여러분들 맞아 틀려? 이리나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자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게 보여지긴 했지만 제대로 된 증명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자 위에랑 아래랑 차이를 보면은 이거를 보이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미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만약에 도저히 몰라서 그렇게 할 거면은 이런다라는 가정일 때 이걸 참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라고는 말이라도 붙여. 그럼 내가 이거를 이거다라고 완전히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전제를 해본 거다. 근데 모순이 없음을 내가 보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먹혀.
그럼 선생님이 설득이 돼요. 학교에서. 자, 근데 웬만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제곱을 한 거에 대한 차.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왔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할 때 부등호를 미리 붙이면 안 되는 부분은 시영이도 이 앞쪽에 앞 시간이 좀 빈 시간 영상 보시면은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왼쪽 둘에 대한 것이 이쪽이 얘보다 커갖고 얘가 얘보다 커 같은 걸 보였으므로 마지막에 이건 쭈루룩 이어주시면 된다. 그렇게 증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2번도 마찬가지. 갔다 오세요. 자, A, B, M, N이 양수이고 M 더하기 N이 1입니다. 얘에 대한 값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라고 했는데요. 자, 역시나 여기 뭐가 나왔어요? 어이구, 이 녀석들 루트 나왔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냐면 이 좌항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령 라지 A라고 치고 이 우항에 대한 부분은 가령 라지 B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면 일단은 루트를 좀 각자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제곱을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 한쪽을 빼보는 거 대소 비교를 위한 나누기를 외에 두 가지를 써서 보이고자 합니다. 얘의 부호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라지 A 제곱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A, MA 플러스 NB죠.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M제곱 A, N제곱 B 2배의 MN 루트 AB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랑 좀 적절히 합쳐줄게요. 그러면은 제곱을 했죠? 묶어주는데요. A, B가 루트로 나왔다. 이게 저기가 문제네. 완전 제곱 거를 뭘로 할 거냐가 문제네요. 일단 묶어봐야겠죠? A로 묶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아직은 모양이 많이 지저분하네. 그러면은 루트 8b 잠시만 생각을 해볼게요. 제곱 했고 곱했고 요거를 근데 n 더하기 n이 1이다라는 정보가 있구나. 그러면 요렇게 묶는다기보다는 mn이 엮일 수 있게 묶어야 되고 m 플러스 n이 엮일 수 있게 한다. 지금 문제에서 m을 어떻게 볼 수 있죠? m 이거를 써먹으라는 거거든요. 다시 이게 문제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좀 문제네. 얘 처리가 잘 안 되네. 이걸 완전 지울 거를 완전 지울 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잠깐만요. m이 0보다 크죠. 1 빼기 m 이렇게 하면 아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봐봐. 얘 숨겨놨네. 여기 있죠? 이거 뭐랑 똑같다? m이죠? 이거 뭐랑 똑같죠? m이죠?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mn을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mn, 여기 mn, 여기 mn 있고 여기 a고 있고 b 있고 요거 있으니까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p다.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따단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m 양수, n 양수, a 루트 a, b 루트 b 뭐가 됐건 간에 이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성립해야 돼. 이게 지금 마지막 엔딩이죠. 여기까지 보이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니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내가 처음 잡은 A, B에 대해서 비교해봤을 때 A에 대한 값은 B보다는 크거나 같아지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식이 성립한다. 이런 과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증명유 잔뜩 나와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일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공부했던 방법들 이제 넘기는 거 바로 넘기는 건 좀 그러니까 제곱제곱을 해서 넘기는 거 또는 때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하되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돼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네가 0보다 크거 같잖아. 원래도 0보다 크거 같아야 됐을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이제 유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둘에 대한 합이 1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각각적으로 양수도 양수다 쪽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문자를 대체해서 바꿔주는 용도로도 써줄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148쪽에 8-6번 보십시오. 자, 여기도 좀 잘 볼만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산술기하 조합 평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산술기하 쪽이 많이 쓰인다. 조합 평균까지 가는 상보다는 산술기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했는데 산술기하라고 했던 부분의 확장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산기. 자, 어떤 양수 AP에 대하여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루트 AB보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시험 이 말까지 돼요? 대신에 여기서 다음 동호 성립할 때는 AB. 그래서 최대를 물어봤다 또는 최소를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하는 방법은 산술기하. 그리고 산술기하를 쓸 때 합에 대한 최소를 물어봤으면 곱이 일정해야 된다. 영향을 안 받는다. 곱에 대한 최대를 거꾸로 물었으면 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 동호 성립할 때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신기하게도요. 2개짜리 산술기하죠? 3개짜리의 산술평균 있어요? 4개짜리 산술평균 있어요? 다 있잖아. 예를 들어서 3개짜리에 대한 산술평균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니까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저 4개면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겠죠? 근데 그거 어떻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3개짜리에 대한 기하평균이라는 건 세제곱근 A, B, C 이렇게 써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루트 공부했으니까 알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곱근 표현을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3번 곱했을 때 A, B, C가 되는 수예요. 우리가 그냥 루트 5 같은 건가? 뭔지 모르지만 이거 사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2번 곱했을 때 5가 되는 수잖아. 내가 만약 이렇게 쓰잖아? 3번 곱했을 때 5가 되는 수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곱근, 이거는 세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립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세요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증명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어? 이거 증명할 때 이제 한쪽으로 넘긴다,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역시나 또 한쪽으로 넘겨서 대소 비교를 통해 가지고 증명을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거를 요쪽을 증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아직은 요 세 제곱근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해서 가볍게만 설명했고, 요렇게 한번 만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봐봐. 지금 이게 무슨 의미라고? 세 번 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수인 거야? 그리고 세 번 곱해서 B, 세 번 곱해서 C가 되어지는 얘네들을요, 이 제곱근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시 내가 X, Y, Z로 바꿔줄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 왼쪽 1번의 문제에 대한 게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있겠죠? 자, 이거를 세 번 곱해야 되니까 A는 X의 세제곱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저 앞에 거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이쪽이 뭐라고 쓸 수 있어? X, Y, Z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주고 나서 얘를 지금 얘가 성립되는 걸 보이세요라는 건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이거 그냥 넘기면 사실 제대로 된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 한쪽을 넘겨서, 자, 그 다음에는 통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쭈루룩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이러 하니까 그래서 0보다 커나 같아. 그러니까 얘도 결국 0보다 커나 같은 이게 맞아. 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아까도 많이 얘기했죠? 요꼴 나오면 여러분들 뭐 떠올라야 돼요? 자, 이거 떠오르겠죠? 이거 어차피 이건 거 맞죠? 아, 이거 이렇게 써버릴게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세 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는 어차피 양수 여기겠지. 네, 근데 3이 왼쪽에 앞에 있어요. 어디요? 아니 3이 왜 앞에 있어요? 3이 왜 앞에 있냐는 게, 저기 그 루트 A, 루트 B, 루트 C. 아, 이거요? 요거요? 요거는 그냥 3 루트 ABC가 아니고요, 그냥 제곱근이 아니고 세 제곱근이다라는 표현인 거야.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루트 4라는 건 몇이죠? 2죠? 근데 사실은 얘도 여기 이렇게 2가 사실은 숨어져 있는 거야. 두 번 곱해서 4 되는 숫자 뭐야? 2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세 번 곱해서 5가 되는, 그러니까 125가 되는 게 뭐야라서 5인 거야. 이거랑은 지금 좀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건 몇이라고 해? 이거는 뭐 몇이죠? 오르토인가요? 오르토? 이건 오르토겠죠. 왜냐면 이건 두 번을 곱해서 125가 되는 입장이고, 이건 세 번을 곱해서 125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세 개에 대한 기하평균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갔다 오세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건 어차피 양수야. 그리고 이건 이 상태로는 안 돼. 왜? 양수들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런데 여기는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도현이, 여기 아까 뭐로 바꿀 수 있다? 변형하는 거? 자, 그거 됐습니다. 자, 2분의 1 x 빼기 y제곱 y 빼기 z제곱 z 빼기 x제곱을 다 더한 거까지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양수야. 그럼 부호가 이렇게 되어져야 해. 근데 여기서 x, y, z가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 거죠? 여기는 양수 맞지만, 그래서 여기 등호 붙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쭈르륵 올라갔을 때 여기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참이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되시나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세제곱 3개짜리에 대한 거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걸 계속 확장시키면 어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꼭 항이 2개짜리가 아닌 3개짜리도 4개짜리도 뭐 10개짜리도 다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10분의 x1, x2, x10까지 더한 거는
10제곱근 x1, x2, x10까지 쭉 곱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3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잡형식 인수분해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안 배웠으니까 어렵지만 사실은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 이걸 보이세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잘 봐봐. 결국 약간 아이디어 싸움 같은 거거든요. 아이디어 싸움. 여러분들 이렇게 썼을 때 얘를 이런 모양새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쓰는 게 맞는지를 잘 봐봐.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죠. 자, 이렇게 써볼게. 자, 얘하고 잠깐만요. 순서를 이게 어차피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걸 보이고자 하는 거죠. 음. 자, 이게 맞나? 이게 지금 a 빼기 b의 제곱 자, 요거는 참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요것도 참이 맞을 거고.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잘 봐봐. 이거는 한 달에 걸러서 갈 거거든요. 이거를 직접 바로는 못 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참인 건 맞아요. 이게 참인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볼 수가 있어? 2배의 ab 플러스 c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건 팩트가 맞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뒤에 부분 있죠? 이 둘에 대한 영역의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2는 묶어내면 되는 거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냥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c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아? 이것도 사실상 어떤 산술 기하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부분은 어떨 수밖에 없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최종적으로 2배의 AB 플러스 CD에 대한 거는 4배 루트 AB, CD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아, 그러니 얘는 얘보다도 크거나 같은데 심지어 얘는 얘보다도 크거나 같죠. 그러니 얘는 얘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지 않겠냐. 가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기를 또는 이제 부등식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을 거쳐가지고 저 하나의식이 완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디어의 문제고 과정적으로는 계속 뭘 보이고자 하는 건지 이해 가시죠? 연습이 또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거 3번 있죠? 자, 이거 하나만 지금 해보세요. 자,
자, 조건 보시면은 A, B, C, D가 양수다라고 했어. 얘네들 증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뭐 쉽진 않아요. 근데 3번은 좀 언급할 게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한 3분 2분? 3분 줘볼게요. 이거 직접 전기하는 게 아니고 산술기를 좀 활용을 해서 우유를 하는 또 테란 전기를 해봤어요? 잘했습니다. 뭐 안 되면은 결국 전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좀 보여줄 거니까 여기 봐봐 이제 같이 봐봐. 증명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을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방법을 총 3가지 정도 말을 해줄 수 있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가장 그냥 문제가 원래 요구했던 방법으로 보여줄게. 가장 얘가 요구했던 방법은 사실 뭐 산술기하가 맞아. 산술기하인데 보시면 이런 재미난 특징이 있다는 거. 봐봐. 이 세 놈 가지고 산술기하 써볼 수 있어? 있죠? 3개짜리에 대한 산술기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참고로 여기 3분의는 1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 세 녀석에 대한 산술기하는 얘가 크거나 같아요. 3 곱하기 세 제곱근 ABC 어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죠? 이해 안 가면 얘기하셔야 돼요.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어?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봐봐. 우리 산술기하라는 게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였어? 크거나 같다? 세 제곱근 A, B, C분하라고 썼던 기억해? 여기 3이 없기 때문에 이 3을 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세제곱근 A, B, C로 쓴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어디서도 할 수 있어? 사실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얘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역시나 3개니까 3 곱하기 세 제곱근 뚝뚝뚝입니다. 이렇게 뿅뿅뿅을 곱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A가 2번, B가 2번, C가 2번이에요. 그러면 A, B, C 전체 제곱이라고 써놓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둘을 뭐 하냐면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상관없이 이 둘을 이렇게 각각 얘는 이거보다 커갖고 얘는 이거보다 커갖는데 이거 둘을 곱하면 이 값 자체가 몇인 거야? 3, 3 숫자는 어차피 9가 되고 야 여기 세제곱근에 ABC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ABC가 2개 있어. 그럼 다 합치면 총 몇 개야? 3개죠. 즉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날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맞아? 9의 ABC가 된다는 거지. 근데 예. 저 세제곱근이 3번 곱했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3번 곱했을 때 저기 들려면 루트 ABC 아니에요? 이거요? 아니 봐봐. 여기는 지금 ABC다라는 게 한 번 1차죠? 여기는 세제곱근이고요. 여기는 지금 세제곱근 똑같은 세제곱근인데 여기 이제 2차잖아요. 그럼 얘랑 어차피 앞에 세제곱근 똑같은 상태니까 합칠 수가 있거든. 합쳐주는데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총 몇 개? 3개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이런 거 있잖아.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래? 이렇게 날려서 2라고 쓰죠? 근데 자,
여기 세제곱근짜리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얘랑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거야. 여기도 사실은 이가 숨어 있어서 이 두 개랑 서로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세 개니까 세 개짜리랑 상쇄시킬 수 있어서 그냥 이게 싹 다 벗겨져서 이 루트까지 포함시켜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 너가 이거보다 커 같고 너가 이거보다 커 같은데 얘네들의 곱 자체가 이거니까 그리고 얘 전체적인 값은 얘보다는 커 같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요거 정도 쓰려면은 최소한 3개 이상짜리 산술기하를 내가 써볼 수 있는 이 제곱근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스리슬쩍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곱근, 세제곱근, n제곱근에 대한 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여러분들 쌤이랑 공부한 것 중에 이거 기억해요?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있어? 자, 만약 없다면 여기까지 써줄게. 자, 이거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한 거 있는데, 내가 이거 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제곱 공식 중에서 이거 그 A 더하기 B. 어. 자, 여기다 한번 써줄게. 근데 이거 썼잖아. 이렇게 딱 써놓으면 첫 번째 우리가 아까도 썼던 그거 말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했잖아. 보이나? 빼기. 여기 밑으로 쓸게 안 보이니까. 3으로 이렇게 묶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xy yz zx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묶어놓고 xy z다 이렇게까지 써놓을 수 있다는 걸 또 기억해요? 근데 이거 뭐로 또 바꿀 수 있다 했어? 이든이 쌤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 했어?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인수분해 꼴처럼? 자, 이거를 기억했다? 선생님 저 그러면 저거 요렇게 된다고 치면 원래 없던 ABC를 뺐으니까 요렇게 써볼 수 있어? 어차피 저거를 보이라는 거는 이거를 보이세요의 셈이죠. 근데 여러분들 얘가 뭐로 바뀔 수 있어? 뭐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증명하려면 역시나 부등호 붙이면 안 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내려올게요. 여러분들 이해 쉽도록. 그런데 그러면 똑같아. 이거 크거나 같아 2루트 AB. 자, 이거 크거나 같아 2루트 BC. 자, 이거 크거나 같아 2루트 C. 그러면 세 개 곱했으면 이렇게 곱하면 이거는 세제곱근 같은 게 나온 게 아니니까 루트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 하면은 얘네들 다 곱하면 8 이고요. 루트 크게 잡아놓고 나서 A 두 번, B 두 번, C 두 번이야. 즉 ABC 전체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 찍찍 날려주면은 8ABC가 나오죠? 그래서 이 8ABC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뭐 쟤도 결국 산술기가 쓴 거 맞고 이것도 산술기가 쓴 거 맞지만 저거는 이제 세제곱근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헷갈리는데요? 알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두 개짜리로 좀 바꿔놨으니까 뭐 그냥 루트짜리로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걸 만약 안 보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쭈르륵 다 전개해가지고 넘겨서 완전 제곱꼴로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소모가 많이 되지만 그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아주 뭐 나름 잘 한 거죠. 사실 뭐로만 해야 돼 이런 건 없으니까. 이거 상당히 좀 길지 않았어요? 잘 묶여냈어요 그래도? 네. 저는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테러는 또 그렇게 해서 그 맞춰냈나 봐요. 잘했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증명들을 해내려고 했을 때 이 산술기하는 좀 잘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문제 양이 많진 않아도 숙제가 나갔을 때 증명 중이라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이거 부등식 증명하세요. 나무 나왔습니다. 자, 어디 갔어? 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시나 이거를 쫙 전개를 했다고 한다면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 식에서 혹시 산술기하 같은 걸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산술기하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뒤에 넘어가서 나오는 코시-슈바르츠라는 거거든요. 코시-슈바르츠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여주기 전에 내가 이걸 먼저 보여줄 거야. 잘 봐봐. 산술기하는 두 개죠. 두 개도 뭐 이런 식으로 써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뭐냐면 봐봐.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자, 이렇게 곱한 거는 항상 그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라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뭐 일단은 이래요. 나왔으니까 암기가 필요로 하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확인을 한번 최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전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지금 쭉 전개하면은 이렇게 써내고 이것도 정확한 증명은 이렇게 해서 부동화 없이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묶어주는데 약간 거꾸로 엇갈리게 묶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기를 해주면 일단 요거 없애고요. 요거 없애고요. 없앨 수 있는 것도 여기하고 여기 없앨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이 이렇게 좀 엇갈리게 가면요.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써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곱이니까 역시나 오케이. 너 0보다 크다 같다. 그러면 너도 0보다 크다 같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0보다 크다. 반대로 넘긴 얘도 항상 성립하는 게 맞겠지. 아, 나 저런 식도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저런 요령에서 어디다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안 가는 거고요.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저 식도 지금 내가 두 개째로 줬나? 하나 둘 하나 둘이잖아. 얘 봐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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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죠. 하나는 띠딕 ax by cx의 전체 제곱이다. 걔보다는 항상 커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이게 성립하는 그 과정을 보이면 여기 나와 있네.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여기서 했던 거랑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지만 쩌쩌쩌쩌쩌쩌 전개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내가 중간 과정 시간 아끼고 생략하면요, 이거 다 전개하면은 이 정도로 길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길어져요. 이 부분도 이거 여기까지 합쳐서 표현을 한 건가? 이건 심지어 전개를 하고 나서 한 번 다 정리를 했네요. 서로 없어질 수 있는 건 심지어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면 사실은 저걸 쭉 다 전개하고 쭉 다 전개하고 없애는 것까지 하려면 사실 꽤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일로 넘어가는 게 좀 생각이 어려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표기를 해줄게. 여기 bx 빼기 ay에 대한 부분은 bx하고 a와 엮여 있는 거. 여기랑 a, bx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cy 빼기 bz의 제곱이다라고 묶어낼 수 있는 거는 cy 여기랑 cy bz 여기랑 여기. 자, 마지막으로 요거 az 빼기 cx로서 갈 수 있는 건 요거랑 요거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하나 둘 세 개씩을 묶어서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0보다 커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등호가 참임으로 쭉쭉 올라가서 얘가 0보다 커 같은 거고, 이게 0보다 커 같은 거는 이거 일로 넘겨준 얘도 참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매번 증명을 한다기보다 이제는 이제 저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고요. 되셔요? 이 생각을 직접 해보면 좋겠죠. 섞여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좀 복잡한데 이것도 근데 이거를 뭐를 해주는 게 맞나? 이거 설명을 해줄게. 봐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는 저기서 직접 유도를 해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로 거꾸로 저거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쓰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는 거 진짜 거의 힘들어. 자, 일단 선생님 이런 식을 갑자기 뜬금없이 써버렸어.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질문을 할게요. 이 식은 항상 어떻게 되는 게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그건 참이잖아.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잖아. 근데 이거를 진짜 전개를 여러분들 해보면 어떻게 되죠?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a제곱이 t제곱이고 여기 b제곱, t제곱, c제곱, t제곱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인정돼요? 자, 또 2배의 뾱뾱, 2배의 뾱뾱, 2배의 뾱뾱을 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배로 묶어주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에 대하여 t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거 인정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곱들 t에 대한 식이 아닌 요것들을 써주고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거 인정돼요?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이것도 참인 게 맞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참 기가 막히게도 이거 갑자기 내가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건 t에 대하여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bc는 어떤 실수다라고 한다면 이 식은 항상 얘에 대한 뭐를 써볼 수가 있게 돼요? 바로 판별식을 써볼 수가 있게 돼요. 판별식.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썼다. b-제곱. 근데 여기 나오는 모양을 잘 봐봐. b-제곱 마이너스 ac를 써? 그럼 이거잖아? 근데 이게 2차식이라고 쳤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판별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걸 일로 쓱 보니 뭐가 나와? 저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딱 나올 생각을 한다는 게 거의 좀 어렵죠. 이게 이런 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어떤 코시-슈바르트 세 개짜리 증명을 할 때는 내가 t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가 되면 이걸 좀 응용하면 이제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확장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되게 처음 이거를 내가 막 머리로 발견해내서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데 배우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써먹기는 되게 좋은 그런 부등식을 할 수 있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부분이고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다.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따로따로 제곱 b에 대한 제곱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것들을 전체 제곱이다.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보여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하나만 해보세요. 빠르게. 그냥 뭐 엄청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 해서 방금 공부한 부분 있죠?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좀 참고하던 그냥 뭐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떻게 식이 쓰여진 건지만 기억하면 된다. 됐어요? 되죠? 돼요? 돼? 안 되는, 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뭔지를 모르면 좀 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아까 요거 기억해요? 이렇게 A, B 따로 각자 제곱 혼자 있는 애들끼리에서 두 개면 이제 두 개씩 이렇게 하는 거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도현이 이거 뭐보다? 이제 둘이 엮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뭐 세 개 있으면 세 개, 네 개 있으면 네 개 이렇게 해서 플러스 by의 제곱.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렇게 주었을 때는 저거는 지금 저 상태로서 산술기하를 쓰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수까지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양수라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시면 조건이 실수라고 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1이고 그러니까 이게 1이야. 얘가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근데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차피 풀마에 껴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것만 간단히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는 아까 선생님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그 직접 전개해서 완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개짜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요렇게 그 아까 그 판별식으로 이용할 때 발상이 어렵지만 그걸 좀 내가 익혀가지고 쓴다면은 이 코시 증명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봐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라고 해서 나오고 A, B, C가 양수일 때에서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무슨 평균이야?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은 루트 AP 이거 무슨 평균이야? 기하평균이야. 얘가 얘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또 3개짜리로서의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능하죠?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세제곱분 A, B, C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양쪽 제곱한데 넘겨서 완전제곱꼴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가능하다. 얘도 지금 아까 내 쌤이 세제곱분이라는 거 치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 게 되는데 자 시영이가 아까 좀 늦게 왔으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게.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x 빼기 2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다? 답이 뭐다? 어떻게 하고 싶어? 자 이거 좀 잘 모르죠? 자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니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2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지금 분수꼴이 나기 때문에 2차함수의 꼭집점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약간 분수꼴이죠? 역수꼴? 그러면 산수의 기하를 써야 될 특히나 이렇게 0보다 크다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기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산수의 기하를 쓴다? 얘는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찍찍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최대 최소를 구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이거 뭔데? 이게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일 때가 최소란 말인데 이거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0.5일 때, 뭐 2보다 크니까 3, 4, 5, 6, 7, 8 매번 그러면 최소가 바뀌어? 그거 되게 웃기잖아. 모든 x에 대한 최소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산술기하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뭐 얘기했어요? 역수관계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에다가 2를 더하면 있어. 이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찍찍. 너무 좋죠.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이 x에 대한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 그래서 2 루트니까 이거에다가 2 더해주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상인 거죠. 근데 그럼 언제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x 빼기 2랑 x 빼기 2분의 1은 똑같아진다. 그래서 넘겨서 x 빼기 2의 제곱이 1이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x가 3일 때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부분들 좀 정식적으로 이제 배워지게 될 건데요. 그 전까지 증명류 있죠? 증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숙제는 149쪽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정석 149쪽까지. 그 다음에 워크북. 자, 워크북은 자, 이것도 한 장만 내줄게요. 82쪽, 83쪽 있죠? 호시까지 가거나 산술기가 다 내기 좀 그러니까 82, 83쪽을 하고 부등식 절대 여기 전까지만 증명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